정읍시 생활쓰레기 대행업체에서 부당해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회사가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정읍시의 업체 계약 해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통시장 노점상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원 지역 봉사단체 회원들은 수년째 얼음물 나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개입 혐의를 받은 관련자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전형적인 관권 선거로 판단했습니다. 임실군이 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 선수를 비롯한 소속 사격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민임실군수는 사격팀 보수와 처우 개선을 위해 별도의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정읍시는 생활 쓰레기를 대행업체를 통해 수거,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행업체 일부 직원들이 회사가 직원을 부당해고하고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정읍시의 업체 계약 해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입장은 다른데요.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정읍시청 앞입니다. 지난해 말 계약 종료로 정읍시 위탁 쓰레기 처리 업체에서 해고된 한태진 씨가 울분을 토합니다. 노조에 가입하니 기간전이 허리 아프다는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정읍시청은 명과 수의 계약을 재결하였습니다. 가장을 길거리에 나앉게 하는 것이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이 바라는 것입니까?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씨가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고 주장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한 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했습니다. 해당 업체의 근로자들이 대부분 계약 종료 후 정규직 전환됐고 한 씨의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씨는 여전히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복직 명령도 이는 다 최저입 조합뿐이라 대표이사는 원청 정읍시와 노동조합에는 곧 복직시킬 것처럼 차일필 시간을 미루며 2024년마저도 정읍시와 수의 계획을 따내는 업체 대표는 한 씨가 허리가 좋지 않아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보고 해고했다는 입장. 또 복직 명령을 이행하려 했지만 또 다른 직원들이 한 씨의 복직을 반대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사실 저번에도 복직을 시키려고 직원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근데 우리 노동조합에서 한태진을 막강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제 입장보다 한태진이가 작업을 하면서 허리 아파갖고 이렇게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같이 승차를 안 하려고 그래요. 해당 업체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면담 등 노사 간 조율을 진행했지만 수의계약서상 강제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측과의 그 계약서상에 그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사측의 전적인 권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직접적인 개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읍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쓰레기 처리 민간 위탁을 철폐하고 직접 운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3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상인들은 계속되는 무더위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남원 지역의 봉사단체 회원들이 노점 상인들과 전통시장 이용객들을 위해 얼음물 나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 공설시장 노점상 거리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무더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얼음물을 건넵니다. 한 여름 많은 시민들이 이제 시내에 나와서 모기 타고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시원한 물을 우리 시민에게 제공해서
이분들이 정말 즐겁고 또 시원하게 시장 보고 또 시내를 또 이제 쇼핑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폭염은 소리 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신체 조절 능력이 약해지신 어르신들한테 특히 위험한 기상현상입니다. 그래서 물을 섭취해서 작은 정성이나마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게끔 도와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30도가 넘는 폭염에도 선풍기 하나 없이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상인들은 얼음물을 건네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요. 그냥 그렇게 더워. 그도 이렇게 그냥 시청에서 도와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을 물이랑 이렇게 갖다 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가 할매들이 이렇게 덕택으로 사요. 시방 감사해요. 더위에 지친 전통시장 내 노점 상인들과 이웃들을 위한 남원시 자율방재단 자원봉사자들의 얼음물 나눔 활동은 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보수 정류장 이용객들에게도 얼음물을 전달하는 소식에 동참하는 자원봉사자들과 단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에서 매 장날마다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십수정에서 이렇게 물을 나눠드린 것 보고 저도 이게 해야겠다는 시민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연일 폭염으로 모든 분들이 힘드신 가운데 남원시 자원봉사센터가 남원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와 함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시원한 물하고 폭염 대비 예방 요령 등을 또 안내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 수도 2천여 명을 넘어선 상황. 더위에 지친 이웃들에게 건네지는 시원한 얼음물 한 병이 한여름 폭염을 이겨내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즉 SOC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 추진에 절차와 방법이 적정하다는 국토부 검토 결과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을 2025년 착공해 2029년 개항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호 내에 준설토를 활용하고 대형 준설선 2개를 동시에 투입하면 공사 기간도 48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입니다. 국토부와 국책연구원의 추진 절차, 방법, 적정성 확인으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추진 당위성을 확보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25년 초에 착공이 된다면 48개월이면 이제 29년 초쯤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개입 혐의를 받은 관련자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지사의 부인 오경진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도 대도약 정책보좌관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전현직 공무원이 다수 동원된 전형적인 관권 선거로 판단했습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바닷물의 온도도 나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에는 고수온에 더해 적조까지 빠르게 확산되면서 양식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배를 드러낸 넙치가 물 아래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높은 수온으로 인해 지난 9일부터 물고기들이 죽기 시작한 전남 장흥의 한 양식어가입니다. 이곳의 피해 규모는 약 10,000마리, 양식어가는 속이 타들어가기만 합니다. 지금 이게 출하 사이즈거든요. 키로가 지금 2kg 넘어가는 강어들인데 겉에 보면은 진짜 고생해서 키워놨는데 저희가 판매를 시기가 지금 다 됐어요. 지금 판매하려고 좀 준비하는 과정이었는데 가슴이 많이 아프죠. 등량만의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 고흥 지역 양식어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등량만의 물을 끌어다 쓰는 한 육상 양식장에서는 강도다리와 넙치 25만 마리가 떼죽음했습니다. 고흥군은 정확한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고흥 등량만 등에는 적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 앞서 적조 예비특보가 내려진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렇다 보니 인근 양식어가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덥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피해는 없고 우리 양식장에도 그런 피해가 없겠니 걱정이죠. 고온이 되면. 전남도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액화산소와 황토 등을 확보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어민들의 이중고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데다 지난해 전남의 경우 8월 말 수온이 가장 높았던 만큼 집단 폐사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28도 이상 수온이 계속 유지돼가지고 작년에 폐사가 많이 났었는데 올해도 당분간은 지금 수온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11년부터 10년 동안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전국의 양식어가 피해 규모는 1,700억여 원. 해당 기간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액의 70%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어민들은 그동안의 악몽이 되풀이될까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최근 마약을 집단으로 투약한 대학 연합동아리 회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충격을 줬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명문대 학생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는데요. 마약이 대학가까지 파고들었으니 이제 우리 사회에 마약 안전지대는 없다고 봐야겠죠.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단속에 걸린 마약 사범은 모두 9,000명에 육박하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연령대로 보면 20대와 30대가 61%로 가장 많은데 10대도 3.7%나 된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대학가에 이어서 청소년들에게까지 마약이 침투하고 있다는 얘기죠. 4년 전 조사를 보면 20세 이전에 마약류를 처음 사용한 비율이 무려 18%나 되고 호기심과 다른 사람의 권유로 마약을 접한 경우가 60%였습니다. 이렇게 마약이 젊은 층에 쉽게 파고드는 것은 추적이 어려운 외국 메신저와 같은 인터넷 공간에서 거래가 손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약 퇴치 운동 본부는 국내 마약 인구를 1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서 한 번 시작하면 끊기가 어렵다고 하죠. 실제로 마약을 끊으려 시도해도 3분의 1만 1년 이상 마약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좀먹는 마약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나라가 아편으로 망했다는 역사를 기억하는 중국은 마약 사범을 사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또한 흩어져 있는 마약 관련 정보 수집과 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마약 단속국과 같은 마약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설득력을 갖습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 전북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높아진 금리에 빚은 쌓이고 또 높아진 물가에 소비가 줄면서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호남 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분기 전북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분기 대비 2.8% 올랐다고 합니다. 쌀이나 배추와 같은 143개 생활 필수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생활 물가지수는 3.2% 상승했고 농축수산물이나 공업제품 등 상품 물가지수는 3.3%, 집세와 같은 서비스 물가지수는 2.2%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대표적인 내수 지표인 소매 판매액 지수는 2023년 3분기 2.1%, 4분기에는 0.1% 감소했고 올해 1분기 5.2%, 2분기에는 3.3% 감소하는 등 4분기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내수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뿐 아니라 전북 지역 경기 지표가 전체적으로 악화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신민임실군수는 13일 사격팀 보수와 처우 개선을 위해 별도의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실군은 올해부터 올림픽의 경우 금메달은 3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은메달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동메달은 15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각각 올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